솔직히 행복주택 입주를 이렇게 하면 당첨이 더 잘 돼 라는 건 다 개뻥이에요. 올해 들어서 제게 굉장히 좋은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서울에서 행복주택을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팁이 있다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좀 아까 시작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찍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서 이번엔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후기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도 드릴 거긴 한데 더 정확한 건 사실 홈페이지 가서 글을 읽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가 알려드리는 행복주택에 관한 이야기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행복주택 이렇게 하면은 뭐 합격한다 이런 거는 다 개뻥이에요. 순전히 자기 조건만 맞으면 추첨인데 어떻게 거기에 더 당첨이 잘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행복주택이 뭔지 간단히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간단합니다. 임대주택인데 뭐 청년 계층이나 신혼부부 아니면 고령자 계층에게 주변의 시세 대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임대형 아파트예요. LH,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그게 아니면 뭐 경기도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H를 통해서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행복주택에도 사실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공공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신에 민간의 경우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보는데도 막 엄청 소름 끼치게 싸지는 않아요. 민간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나름 뭐 브랜드 있는 아파트 있죠. 푸르지오, 자이 이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막 엄청나게 고급 단지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저도 사실 기대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 단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주 좀 부러운 눈으로 더 좋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당첨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근데 뭐 당첨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넣었고 붙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제 후기를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친구가 한번 뭐 너 이런 거 한번 넣어봐 하면서 행복주택 링크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게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제가 원룸살이가 조금 지겨워지던 시기라서 이제 LH와 SH 왜냐면 직장이 서울이니까 공고를 확인을 했었어요. 뭐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고가 뜨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사이트들을 방문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알아보기에는 조금 게을렀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절박했는지 할 일 없으면은 컴퓨터를 켜고 그 사이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공고가 떴었고요. 사실 행복주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에 전 넣었었습니다. 넣었던 데는 다 떨어졌었고 마지막에 붙은 게 여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죠? 이게 특별히 정성을 들인다고 해가지고서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넣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팁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청년층의 임대 지원을 보면은 뭐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우선이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제가 그래서 우선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이 종로구에 위치를 해 있고 서울에 전입을 한 지가 몇 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약통장까지 오래됐어 심지어. 그러면은 가산점이 붙는 거를 전 다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에 전입을 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최대의 가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전 우선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일반 공급의 경쟁률과 우선 공급의 경쟁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누가 봐도 우선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보면은 기이하게도 일반 공급이 훨씬 적은 뭐 애초에 기대를 안 해가지고 적게 지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저는 훨씬 더 낮은 경쟁률에 제가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정도 경쟁률로 제가 행복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복주택 당첨 운입니다. 그럼 이제 행복주택이 당첨됐으면 입주 절차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일단 합격을 한다. 1차 합격을 해요. 서류 제출을 한다. 거기서 붙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게시일에 들어가 보면 제 동호수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서 제가 당첨된 사실을 보면은 언제까지 계약금을 납부를 해라 이런 게 나와요. 거기다 그냥 계좌 이체를 며칠 사이에 하면 돼요. 그럼 인터넷에서 영수증을 그냥 쫙 뽑을 수가 있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납부를 했으니까 나머지 잔금을 치를 일만 남았죠. 이 잔금을 어떻게 치르냐? 그냥 원하는 일자에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 떠요.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제 입금을 그냥 하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버렸어요. 찾아갔더니 그래요?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 사세요 하고 제게 입주 안내를 도와준 게 입주 절차의 전부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은 신축에 새롭게 여러 가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혼잡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시간을 관리사무소에서 배정을 받아라 이런 안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었지만 공실인 상태로 2년이 있던 곳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혼잡이 없어서 그랬는지 조금 더 매끄럽게 들어왔어요. 절차를 간단히 이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1번 수없이 지원을 해서 행복주택에 마침내 입주 합격을 한다. 그리고 2번 계약금을 납부한다. 3번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잔금을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한다. 단 여기서 신경을 쓸 것은 아파트에 따라서 날짜를 지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한다.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주택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면은 더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거주 반경에서 멀지가 않아서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면은 모든 행복주택에 다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운의 차이는 있지만 물량에는 장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지원할수록 제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마침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행복주택에 들어오게 된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행복주택 룸투어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짚어볼까 싶기도 해요.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